새벽 5시 서울 커피숍에서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여기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른 시간, 묵묵히 가족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시는 한국의 그들은 누구일까요? 미국 문화부 기자인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발전 원동력, 이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컬처 투데이 문화부 기자 엘레나 킴입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와본 적은 없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거든요. 그래서인지 항상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답니다. 이번에 다큐멘터리 촬영차 서울에 출장을 오게 되었어요. 현대 아시아의 문화 변화라는 주제로 도쿄, 베이징, 서울을 차례로 방문하는 프로젝트였죠. 사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곳은 서울이었어요. 부모님의 고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같은 게 있었달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시차 적응이 전혀 되지 않아 고생했어요. 미국 동부 시간과 한국은 14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밤 10시에 호텔 침대에 누웠는데 새벽 3시에 완전히 깨어버렸답니다. 1시간 넘게 뒤척이다 결국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차라리 산책이나 해볼까 생각하며 옷을 입고 호텔 밖으로 나왔죠. 11월 초라 서울의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나온 게 다행이었답니다. 새벽 5시, 호텔 주변은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있었지만 구석에 불이 켜진 24시간 커피숍이 보였어요. 따뜻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그곳으로 향했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에 놀랐어요. 그 시간에 한산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게 안은 사람들로 꽤 붐비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이 중년 남성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작업복 같은 점퍼를 입은 분들, 두꺼운 겨울 조끼를 입은 분들, 그리고 몇몇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셨죠. 그분들의 표정에서 피로가 읽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건 묵직한 책임감이었달까요? 조용히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커피보다는 국밥이나 라면 같은 따뜻한 음식을 먹고 계셨어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까? 의아했어요. 미국에서는 새벽 5시에 식당이나 카페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 평일 아침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분들은 대부분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각자의 식사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간혹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분도 계셨는데 곧 현장에 도착할게요 라든가 오늘 배송 건 걱정 마세요 같은 말들이 들려왔죠. 한 테이블에서는 중년 남성 3분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같이 피곤해 보이는 눈으로 뜨거운 국밥을 떠먹고 계셨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흩어지셨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아직 어두운 도로 위로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택시도 보이고 큰 화물차도 보였죠.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어요. 문득 생각해보니 미국에서 이런 시간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히려 하루를 시작하는 듯했어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커피를 훌쩍이며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창가에 앉은 한 남성은 지도 앱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경로를 확인하고 계셨어요. 또 다른 분은 공사 도면으로 보이는 종이를 펼쳐놓고 검토하고 계셨고요. 모두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가게 안에는 독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건 미국 커피숍에서 느끼는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랐죠. 여기엔 목적이 있고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 공간에 있으면서 문득 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저희 가족을 위해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셨거든요. 이민자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죠. 약 30분쯤 지났을까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국밥 그릇을 비우고 커피 잔을 깨끗이 정리한 후 조용히 출구로 향하시는 모습이었죠. 그 뒷모습에서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호기심에 가게 밖으로 나와 그분들을 좀 더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큰 건설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누군가는 택배 트럭 앞에 서서 오늘의 배송 물품을 확인하고 또 누군가는 청소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죠.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어요. 마치 도시의 수많은 톱니바퀴처럼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존재들이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빌딩도 멋진 기술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분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 사람들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첫 아침이 저에게 준 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답니다.
화려한 케이팝이나 세련된 한류가 아닌 이 도시의 진짜 모습, 진짜 사람들을 보게 된 느낌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어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고 도시는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 모든 분들은 아마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야.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는 영웅들. 그날 아침 저는 서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행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촬영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호텔에서 잠시 쉬고 난 후 다시 새벽 풍경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요. 평소 취재할 때는 카메라맨과 함께 다니지만 이런 개인적인 탐색은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수 있거든요. 아까 들렀던 스문의 시간 커피숍으로 다시 향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났으니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이번에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밖에서 지켜봤어요.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좀 더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관찰하기 좋은 위치였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주변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테이블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는 듯했어요. 창가에 앉은 분은 공사 도면으로 보이는 종이를 펼쳐놓고 계셨고 구석에 있는 두 분은 작업복 차림으로 피곤한 눈을 비비며 국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카운터 가까이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가장 인상적인 건 그 공간이 얼마나 조용했는지예요. 미국의 카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항상 시끌벅적한 편인데 여기는 달랐어요. 간간이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작게 한숨 쉬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들렸죠. 이런 침묵에는 어떤 무게가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것 같았죠. 책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무감. 그들의 표정에서는 불평이나 불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죠. 창밖으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이 깨어나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을 시간이었죠. 다시 커피숍 안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한 테이블에서 중년 남성이 마지막 국밥 한 숟가락을 떠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릇을 정리해서 반납하고 테이블은 휴지로 깔끔하게 닦아놓았죠. 그리고는 두꺼운 점퍼를 단단히 여미고 밖으로 나갔어요. 호기심에 창가로 가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가게 앞에 세워진 화물차로 향했고 시동을 걸기 전에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짧은 통화 후 트럭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누군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 각자의 일터로 향했죠.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다시 한번 커피숍 안을 둘러봤어요. 이제는 조금 한산해진 모습이었죠. 몇몇 테이블이 비어있고 새로운 손님들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로 사무직으로 보이는 젊은 직장인들이었는데 아까의 중년 남성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에게 이 커피숍이 스문의 시간 영업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히 새벽 4시부터 7시까지가 가장 바쁘다고 했죠. 건설 현장 노동자, 배송기사, 택시기사, 경비원 등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주 고객이라고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분들 대부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신다고 해요. 국밥, 라면, 김밥, 커피. 간단하지만 든든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문득 제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우리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하셨었죠. 어린 시절 가끔 일찍 일어나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리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커피숍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이제는 완전히 밝아진 서울의 아침 거리를 걸었어요. 출근길의 사람들로 점점 붐비기 시작했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 뒤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있기에 이 거대한 도시가 돌아갈 수 있는 거겠죠. 호텔 로비로 들어서며 생각했어요. 저 중년 남성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아들일 거예요. 가족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매일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어깨에는 단순히 하루 일과의 무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의 생계, 자녀의 미래, 부모님의 노후까지 그 모든 책임감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취재하러 온 현대 아시아의 문화 변화라는 주제. 그 이면에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신의 역할에 대한 헌신, 그리고 묵묵히 견디는 힘.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아침 경험한 것들을 빠르게 기록하기 시작했죠. 다큐멘터리에 담을 내용은 아니었지만 제 개인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조용한 출근, 무거운 책임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적었죠. 그들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서울의 여러 명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부터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까지. 서울은 정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새벽의 풍경이 맴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촬영팀과 함께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촬영 장비는 차에 두고 저는 간단하게 노트북과 휴대폰만 가지고 들어갔죠. 식당은 점심 손님들로 꽤 붐비고 있었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봤어요. 한국식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노트북을 펼쳐 아침에 기록한 메모를 다시 읽어봤죠. 새벽에 커피숍에서 본 중년 남성들의 모습, 그들의 조용한 아침 식사,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던 표정들.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일어나려다 문득 깨달았죠. 제 노트북과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요. 미국이었다면 당연히 가방에 넣어 챙겼을 텐데 순간 망설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이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고 누구도 제 물건에 관심을 두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잠시 고민했죠. 노트북에는 중요한 취재 자료가 있었고 휴대폰에는 개인 정보가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아침에 본 그 중년 남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진지한 표정, 무게감 있는 행동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신뢰감이요. 순간적인 결정이었어요. 한번 믿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노트북과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동안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도시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으니까요. 특히 뉴욕이나 LA 같은 곳에서는 잠시라도 눈을 떼면 소지품이 사라질 수 있어요.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제 심장은 약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노트북과 휴대폰은 제가 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 했죠. 자리에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옆 테이블에 계시던 종업원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분의 미소에는 여긴 한국이에요. 괜찮아요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히 도난이 없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이것은 사회적 신뢰,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점점 잃어가고 있는 가치들이죠.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가족도 지키고 남의 물건도 지킨다. 그들은 책임감과 신뢰를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가는 길에 주변 테이블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중년 남성들이 여러 보였어요. 아마도 점심시간에 잠시 일을 멈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분들일 거예요. 그들의 표정은 아침에 본 것과 비슷했어요. 조용하고 진지하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취재팀과 함께 식당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아침에 본 새벽 풍경과 지금 경험한 이 신뢰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기에 서로를 믿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었죠. 오후 촬영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서울의 거리를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시민들, 모든 곳에서 그 믿음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질서와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닐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매일 새벽,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수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겠죠.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자연스럽게 정해졌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녁, 노트북을 펼쳐
그날 찍은 영상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강남의 빌딩들, 북촌의 전통 한옥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파노라마, 모두 멋진 장면들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그 새벽의 영상이었어요. 아침 일찍 찾았던 스문의 시간 커피숍,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중년 남성들의 모습이요.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장면이 서울의 화려한 풍경보다 더 강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영상을 천천히 돌려봤어요. 국밥을 먹던 남성들의 조용한 모습, 피곤해 보이는 눈빛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이 화면 속에 담겨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가족에게 전화하던 한 남성의 얼굴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아마도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한 게 아닐까 싶었죠. 그 영상을 보면서 문득 제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미국에 이민 와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셨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죠. 영상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 중에는 분명 오늘 아침 만났던 그 중년 남성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고 있겠죠. 다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에 꼭 담고 싶은 내용이었거든요. 화려한 서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이 도시를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그들은 유명하지 않다. 신문 일면에 오르지도 않고 SNS에서 화제가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가정에겐 세상의 중심이었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 문득 미국의 노동자들과 한국의 노동자들을 비교하게 됐어요. 물론 미국에도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한국 남성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무게감, 책임감, 그리고 묵묵함. 그건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았어요. 제 부모님 세대의 한국인들은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나라를 재건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역사적 경험이 그들의 정신에 깊이 새겨진 게 아닐까 싶었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요. 메모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요. 글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저에게 그들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가 존경하는, 어쩌면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은 나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적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영웅이라는 단어가 너무 과장된 것일까 고민도 됐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화려한 옷을 입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영웅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옷을 입고 가장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영웅일 수 있어요. 다시 영상을 돌려봤어요. 천천히 한 장면 한 장면을 주의 깊게요. 이번에는 그들의 작은 행동들에 더 집중했어요.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는 손길, 계산할 때 정확하게 돈을 내는 모습, 일어설 때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는 습관, 모든 동작에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기에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 오늘의 서울,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이겠죠. 잠시 후 촬영 감독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은 새벽 촬영을 하고 싶다고요. 그 스문의 시간 커피숍으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비록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들의 하루 시작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그들은 가정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조용하지만 강한 진짜 슈퍼맨이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그 스문의 시간 커피숍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촬영팀과 함께였죠.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카메라를 세팅하고 자연스럽게 그곳의 풍경을 담기 시작했죠. 처음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커피숍은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는 중년 남성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우리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하셨지만 이내 자신들의 일상에 집중하셨죠. 국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간간히 짧은 통화를 하는 모습.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용기를 내어 몇 분께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가족을 위해서죠. 해야 할 일이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짧지만 묵직한 대답들이었어요. 그중 한 분의 말씀이 특히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는 20년간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배달하는 물건들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요.
특히 아이들 선물을 배달할 때면요. 그 말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들뜨고 있었어요. 보통 취재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항상 피곤함이 몰려오곤 했는데 이번은 달랐죠.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설렘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그 스문의 시간 커피숍의 새벽 풍경. 특히 그 마지막 영상에 계속해서 눈길이 갔어요. 뉴욕에 도착한 후 곧바로 편집실로 향했어요. 원래 계획은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 케이팝 기술 같은 트렌디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편집자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발전 뒤에 숨겨진 진짜 원동력. 바로 그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다들 의아했지만 제가 촬영해온 새벽 영상을 보여주자 곧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눈부신 발전 뒤에 숨겨진 수많은 아버지들의 조용한 헌신과 노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편집 과정에서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한국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잊혀가는 가치들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바랐죠. 책임감, 헌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가치들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존중받아야 할 것들이니까요. 다큐멘터리 후반부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담았어요.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계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험. 그리고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요. 사실 저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취재가 아닌 일종의 뿌리 찾기와도 같았거든요. 제작을 마치고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한국계 미국인들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았죠. 그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의 부모님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가장 기쁜 것은 제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감정 표현이 적으신 분인데 다큐멘터리를 보시고는 오랜만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가 우리를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 순간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걸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 이후 저는 기자로서의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이나 화려한 모습을 쫓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이야기, 진짜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하게 됐죠. 특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최근에는 미국 내 다양한 커뮤니티의 조용한 영웅들에 관한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거든요. 그날 서울의 새벽, 스문의 시간 커피숍에서 만났던 그 중년 남성들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들은 제가 잊고 있던 가치를 일깨워준 스승이자 앞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 제가 직접 내레이션을 넣었어요. 서울의 새벽 풍경과 함께 이런 말을 전했죠. 한국의 발전은 기술이 아닌 아버지들의 새벽으로 이뤄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역사책에 남기진 못했지만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기자로서, 딸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